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을 규탄하거나 뭐 같이 싸우자. 경청이 아니라 정말 호소 투어네요. 호소 투어. 살도 78kg에서 한 70kg 정도로 빠졌다는 아유,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많이 야였더라고요. 이 대표도 좀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청이 아니라 도피 투어다. 뭐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 그 연설하는 거를 보면은 야당 탄압을 규탄하거나 뭐 같이 싸우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이 대표 많이 지금 다급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네요. 경청이 아니라 정말 호소 투어네요. 호소 투어. 뭐 살도 78kg에서 한 70kg 정도로 빠졌다는 아유, 얘기도 그렇게 많이 있고요. 빠졌어요? 많이 야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이구. 사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강철 멘탈이라도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멘탈은 우리가 알아주는 멘탈인데 그러니까요. 그 멘탈도 8kg가 빠졌군요. 네, 뭐 세상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그런 걸 보면 네. 이 대표도 좀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아, 근데 물론 뭐 민심 청취 해야죠. 네. 정치인이. 근데 굳이 검찰 소환장이 날라오니까 민심 초월을 하니까 이게 정말 민심을 듣기 위한 건지 아니면 민심에 호소하고 그러려는 건지 잘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번 그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은 밝혔죠. 네, 네. 뭐 1월 중으로 네. 간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1월 뭐 10일, 12일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결국 그 검찰이 소환한 날짜에 비해서는 뭐 한 보름 정도 뒤에 네. 나가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근데 정말 나가긴 나가는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네. 검찰에 예우를 갖춰라. 지청장이 직접 연락해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무슨 예우를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 요새 온라인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제가 되게 웃었는데 이게 네. 뭐 의대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의대? 아, 사투리로. 어디서? 어디서 뭐 이렇게 의대? 네가 의대 뭐 이렇게 댓글에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 사투리로. 그래서 내가 0.7%만 더 먹었으면 대통령 됐을 사람이야. 뭐 이런 의대. 어디다 대고 이런 얘기죠. 어디다 대고 이렇게 약간 나 아직 살아 있어. 어. 이런 걸 보여주려는 살아있어. 네. 그런 뭐 이렇게 정치적 제스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하, 어디 감히 너희가 네. 나를 이렇게 네. 꼴대하느냐. 네, 그런 물론 뭐 입장이군요. 조사 받을 때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아. 그렇지만 어쨌든 바깥에 나와 있을 때는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서면조사니까 이런 무례한 직업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네. 이분도 뭐 이미 자기가 대통령 되신 분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검찰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검찰은 뭐 원래는 좀 지켜보고 한두 차례 더 소환 통보할 것 같았어요. 근데 네. 어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죠. 원래 뭐 검찰이란 게 오히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걸 더 원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들은 과거를 보면 이제 네. 몇 차례 더 소환 통보하고 안 오면 영장 청구하고 그렇죠. 네. 뭐 이런 룰이 있으니까요. 네. 네. 아, 근데 지금 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정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일단 거짓말이 있고, 그다음 성남 FC가 있고 이번에 이제 대장동이 지금 지금 김만배 씨가 거의 병원에 있는 바람에 지금 수사가 진척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란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파상 공세와 같은 이 검찰 수사를 정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좀 보고 있으면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아까 뭐 이렇게 안 힘들면 8kg가 빠졌겠어요. 그렇죠. 지금 본인도 정말 칼날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비명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럼요. 어떤 거예요? 네. 지금? 뭐 제가 민주당의 속속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네.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벌써 뭐 저 미국 가 계시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국회 얘기로 가보면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 각종 효력이 사라진 일몰 법안들 처리는 지금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의 어떤 뭐 자기들만 고집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물론 뭐 민주당의 고집이 가장 큰 이유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고집과 현 여권의 고집도 일정 부분 맞물리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뭐 민주당의 고집이야 뭐 중소기업 초과 근무는 절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그들만의 명분이 있는데 네. 또 여권에서도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좀 큰 정치적 승리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일모를 네. 아니고 이제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을 게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제 이 국회 상황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양곡관리법인가요? 그 네. 네. 그 이제 수매해주는 그 법안인데 그건 정부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오히려 쌀 과잉 공급만 부추긴다. 그리고 돈만 수천억 들어간다 해서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자기들 힘으로 그냥 바로 본회의에 부의했어.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걸리니까 아니 네. 법사위를 패싱해서 근데 거기에 윤미향 의원을 또 동원했다고 하죠. 네. 이렇게 하면 민주당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사실 그래서 뭐 저기 윤미향 의원을 그 국민의힘의 어떤 분은 프로 깍두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써먹는 것 같아요. 작년 8월에도 한노위에서 아마 탄소 중립법 할 때 네. 그때도 윤 의원이 했고 이번에는 또 농해수위가 농해수위에서도 또 했고 아무데나 갖다 박는 건가요? 그냥 필요하면 뭡니까 점점 이게? 오히려 이제 무소속이 되면 몸값이 높아지는 네. 아니 그런 이분 일이 된 것 지금 같아요. 아니 그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을 아니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여기 써먹고 저기 써먹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컨셉을 프로 깍두기로 잡으셨으니까요. 이야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이 역할 해주는 대가로 지금 배지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뭐 꼭 뭐 그렇다고 뭐 한 사람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역할이 그렇게 글쎄 돼버린 말이에요. 겁니다. 예. 아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좀 철면피 같은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네. 뭐 본인은 물론 재판 중이니까 아직 유죄 아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 행태가 이상했잖아요. 그런 분을 저렇게 법안마다 엉터리로 처리하는데 다 써먹으면 이게 우리나라 국회가 위신이 뭡니까 이게?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어떤 이제 다수 의석을 동료 의원의 방탄에 이용했다. 뭐 이제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당연히 체포동의안에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렇죠. 어제 찬반 나온 걸 보면 참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인데 네. 찬성 기권이 그럼 110명인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5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그 의원 개개인이 판단해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네네. 보면 뭐 개인적인 뭐 인연 때문에라도 좀 네. 반대를 누르는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이재명 그 대표와 연계돼서 지금 이 보면 민주당이 이거 방탄하면 비판받을 게 뻔한데 네. 국민들이 얼마나 비판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반대 표결을 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를 대비해서 방탄 예행 연습한 거 아니냐 그럼요. 이런 얘기가 네. 나요. 방탄 프리뷰죠. 이제 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미리 보여준 거고요. 네. 노웅래 의원은 거기에 다른 때 같았으면 구속될 수 있었겠지만 네. 통과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뒤에 있으니까 예. 다음 순서니까 그 앞에 예비로 좀 보여준 거라고 야,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덕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게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고 했던 당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불체포 특권 이용한 거잖아요. 그럼요. 뭐 정치란 뭐 더 잘 아시지만 상황에 따라 아니 그래도 아니 그 공약한 지 1년도 네. 안 됐는데 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네. 자기들 말 그대로 다 뒤집는 겁니까 이것도? 네, 뭐 심지어 이 대표가 쓴 논문 내용과도 상충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이 대표 본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논문 네. 썼잖아요. 네. 아니 이게 그리고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머리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자기들이 정말 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당 지지율 떨어질 만한 일인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처음이에요. 부구결된 게. 네. 그러니까 네. 다 처리해 줬거든요. 예. 네.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문외아들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뭐 버티고 보자는 작전 버티고 보자. 같습니다. 아, 예. 169석 믿고 버티자. 예, 일단 버티자.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아니 도대체 이런 폭주가 몇 번입니까? 이게 20대 국회 들어와서 아니 180석으로 총선 승리한 다음에 원칙 다 어기고 사실상 법 취지도 어기고 무조건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뭐 수십 번째 지금 수십 번째. 그러게요. 이제 뭐 다음 총선이 이제 1년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요. 네. 그때 아니, 국민들은 봐야겠죠.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이 지금 오만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차곡차곡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네. 정말 다음 총선 제대로 생각한다면. 근데 오로지 바라보는 건 이재명 방탄뿐이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나라, 국가 앞날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포퓰리즘 법안 한다고 그러고 이재명이 뭐라고 거기 다 따라가고. 아니, 이게 공당입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왜 국민의힘 질문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사면을 했는데요. 네. 전번에는 주로 경제인들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정치인들 위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경수 전 지사 등등 여러 사람을 했는데 총 1,373명이라고 하는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자신이 스스로 수사했던 적폐청산 수사 그 대상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뭐 결자 해지 차원의 어떤 국민 통합 사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뭐 저기 국민의힘의 그 대변인이 낸 논평을 봐도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네. 야당 의원들을 거론하면서 있는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 이건 여당 내부의 통합을 위한 사면 아닌가라는 네. 생각 저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보면은 정말로 이 뭐 국정원장들 이명박 전 대통령 보면 대부분이 다 이 윤석열 총장 때 구속됐던 분들이에요. 네. 상당수가. 그럼요. 그래서 사실 몇몇 분은 뭐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저기 제가 잘 아는 어떤 당직자분은 네. 때린 다음에 아까진기 발라주면 하기야 뭐 고마워하는가라는 네.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많이 아프면 아까진기도 발라줘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사람이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28일에 출소를 했는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뭐 먹긴 놈이 성낸다. 대선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좀 터져 나왔는데 사실 이제 선거 여론 조작을 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반성하는 태도가 왜 없느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레토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사면당했던 제가 알기로는 네. 사면당했던 현 여권 인사들도 똑같이 그런 발언 비슷한 것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앞길이 창창한 김경수 지사 같은 전 지사 같은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윤 대통령한테 감사의 뜻을 표하기는 참 사실 정치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감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본인이 양심수입니까? 뭐 양심수들이 왜 나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네. 선거 조작한 사람 아니에요. 네. 이게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근간을 깨부신 사람이 이렇게 잘난 척하면 됩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이미 다 혐의가 네. 드러나서 다 네. 확정 판결까지 났고 그러면 본인이 유죄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요. 대한 반성은 해야죠. 풀어주지 말았어야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사면할 수 있는데 네. 사면을 받고도 이런 시기에 아주 뭐 그렇죠. 자기가 좀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거 웃기잖아요. 좀 아쉬운 태도이긴 합니다. 네. 조금 더 열린 태도를 보였으면 나을 뻔했어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정치인이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소 참배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조금 더 국민들한테 보이게 좀 맞은 자세로 보였다면 국민들한테 오히려 네. 더 박수 받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나오자마자 결국 이제 묘역도 참배하고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친문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사면만 받았지 복권을 못 받았다. 복권을 못 받으면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구심점을 하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어느 쪽으로 보입니까? 근데 저는 뭐 여당 취재 기자니까 여당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김경수는 여전히 여당에서 보기에도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역적 특성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만 55세? 6, 7년생인가 아마 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뭐든지 차기는 지금 힘들겠지만 뭐 네. 차차기를 네. 본다든지 혹은 뭐 총선 승리를 이끌 만한 사람이 될 수 네. 있다든지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당 내에서도 경계심은 충분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했습니다. 향후 중동 외교의 어떤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고령에다가 건강도 좀 좋지가 않잖아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원래 사면 받고 이 전 대통령이 나와서 뭐 한마디를 할까 이런 걸 저희 기자들이 많이 봤는데 아직 네. 병원에서 나오지도 않고 몸이 아주 많이 안 좋은 네. 상태라고 주변 사람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주변에 MB계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 소위 친이계란 분들이. 그러니까 친이계는 다 득세를 했는데 MB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마지막으로 MB가 나왔는데 네. 뭔가 MB의 중동 인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뭐 기대 섞인 얘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